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1월 5일, 11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긴 했는데 상당히 좀 바삭바삭거리죠? 날씨 자체가 좀 건조한데, 그래도 참 1년 만에 밟는 낙엽의 기분과, 그리고 또 햇살도 괜찮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만 좀 잘 어떻게 되면은 훨씬 더 가을을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부터가 또 숙제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관련된 첫 코너인데요. 네, 일단 하나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뭐 잘 봤어요. 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지금 무겁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 시장이 무거운데 한국 시장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을 엄청 했다가 결국에는 주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까지 어떤 반전의 신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오히려 좀 더 좀 강하게 아니면 좀 이것저것 좀 적극적으로 돌아섰을 텐데 미국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박스권 상단부 여기서 계속 저 55일에서 저항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쳐서 받고 떨어지는 이거를 보고 한국 증시도 어쩌면 이라고 하는 불안감, 개연성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미국은 한 단계 레벨 다운됐습니다. 레벨 다운돼서 전저점대 테스트, 만대, 초반대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한국 증시를 볼 때는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11월 3일 그 FOMC 발표 끝나고 올라오는 것도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럴 때는 대형주가 움직이고 중소형주는 아직 약한데, 그러면 중소형주 가지고 다 꾸리는 것보다 대형주를 쫓아갈 만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대형주와 함께 지수가 움직이는 걸 쫓아가겠다라는 마인드를 이때 한번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가장 좋은 건 선물 한 개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 계좌가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아마 주식 쌓여 있고 나머지 뭐 현금 뭐 한 30%, 40%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선물 한 두 개 정도면 그러면 약 효과가 한 5천 정도는 코스피 200을 갖고 있는 효과거든요. 한 두 개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한 개나 두 개 끌고 가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ETF로 가자라는 전략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 근데 제가 공지사항으로 ETF 얘기를 드리면 준비가 안 되셨는데 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도 앞으로 시장 변화가 나올 때 챙기겠습니다. 챙겨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시장이 강하다는 거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외국인들 계속 주식을 사는 것과 보통 보면은 그렇죠. 지금 한 주식 11월 초로 한번 볼까요? 11월 초로 보게 되면 주식 매수 1조 2천억 매수합니다. 매수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절대량은 이제 기관이 못 처치합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면은 지금 매수 매도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개인이 많죠. 매매는 많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과거에 비하면 만약에 이제 6조 8천억 기관이 사고 7조 4천억 팔았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금액은 예전보다 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기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지난번처럼 나왔다고 하게 되면 거래는 쓱 하고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가 늘어나 있는 구간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지수를 쫓아가야겠다. 근데 지수는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사요? 아니면은 뭐 네이버 사요? 뭐 이렇게 지수 상위 쪽에 뭐를 사기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삼성바이오를 그렇다고 87만 원 주고 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나머지
삼성 SDI나 뭐 지금 10위권까지 종목들이 있어야 지수를 쫓아간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게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없이 지수를 쫓아가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나온 게 코덱스, 그냥 코덱스 200도 좋은데 코덱스 200보다 코덱스 레버리지로 약간 지수와 함께 시장 흐름들을 따라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변화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미국은 약합니다. 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한데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가장 강조드린 게 11,000, 지금 기준으로 한 400. 여기가 안착이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탈하고 빠르게 돌아갔다가 꺾인 가운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미국이 남았어요. 미국이 이제 안정을 11,400이면 앞으로 한 지수상으로 한 10포인트, 10% 정도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시도를 하다가 또 이상한 모습으로 갖추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 제대로 못 갖추고 빠진다. 만약에 또 신저가를 쓴다. 그러면 한국도 약간 이상해지겠죠. 다시 55일선 안쪽에서 터치하겠죠. 그때는 또 전략의 수정 변화를 가져갈 텐데, 항상 이런 자리에서 이게 55일선 안착하고 그 다음 자리로 나갈 때 이쪽에 대해서 가는 걸 멍하니 보고 다시 빠질 거야 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진입했다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이번에도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2350 저항, 또 지난번 고점과 하게 되면 뭐 2400에서 또 2450, 여기 또 열어놔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또 저항들 위쪽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또 지수가 만약에 2350에서 또 10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은 2450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한 또 4%, 5%, 뭐 한 5% 정도 올라간다고 치고 레버리지는 합치면 한 10%,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두 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예. 1.89, 요즘 보니까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배수가. 이게 시장을 정확하게 못 따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뭐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기가 간다가 아닙니다. 항상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따라는 가되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준비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은 대응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예, 왜냐면은 추세로 따라갔다가 추세에 대한 해지를, 그러니까 빠질 것 같다 보니까 풋옵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 매수는 시장이 올라갈 때 상승, 수익이 나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만 조금씩 풋옵션을 사는 겁니다. 이 전략이 외국인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외국인들은 주식 사죠. 근데 저희는 그리고 선물을 조금 사는데 풋옵션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한 10만 개, 어떤 옵션들이 추세에 맞춰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한 10만 개 이상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역방한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모아가는 의도로 쓸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변화를 보면서 그래도 추세가 이렇게 강한데 따라갈 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선물 하나 사고 뭐 약간씩 풋옵션 사는 정도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좋은데,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저희는 파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덱스 지수와 관련된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는 또 대응하는 정도,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전략을 쌓아야겠다라는 쪽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또 진도부터 나가면요. 네, 진도부터 나가면서 이번 주 또 주요 지표들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추이를 보게 되면 어제 엄청 큰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가려고 시도하던 자리에서 다시 훅 밀려가는. 네, 이게 어제 나왔던 게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나왔던 변화였거든요. 네,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애매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실업률은 3.6에서 3.7로 올라갔습니다. 안 좋은 거네?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네? 라고 보는 반면에, 근데 비농업자 고용자 수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업률은 늘어가는데 잡을 그러니까 잡 오퍼가 많다 보니까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최근에 보면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단 10%에서 15% 정도 사이 정도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고 숫자가 이제 서서히 실업률에 그게 반영될 정도로 강할까요? 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점점 경기 위축을 대비해서 기업들이 해고를 늘리고 있구나라는 것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고용자 수까지 꺾여야 되겠죠. 비농업 고용자 수도 위축되면서 아유 우리 찾지도 않으니까 우리 사람 안 필요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거마저도 줄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빅테크, 그러니까 업황별로 다르다는 얘기죠. 빅테크 기업이나 과거 성장을 구가했던 쪽은 금리 때문에 위축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좀 다운사이징해서 비용 관리해야겠다라는 쪽인데 반대로 나머지 쪽은 뭐 산업 쪽이나 서비스 쪽이나 리오프닝 쪽이나 뭐 이런 위축됐던 쪽은 우리 계속 좀 필요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지표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달러가 이렇게 고점에서 훅 밀렸다는 얘기는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중국에서 리오프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오프닝을 네, 벌써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정책이 본격적으로 뭐 해서 원래는 그거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항공사가 코로나 환자를 데리고 와서 공항에 내리게 되면 항공사가 처벌받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봉쇄 정책의 가장 첫 번째 좀 악명 높은 법 중 하나거든요. 아니 항공사가 무슨 죄입니까? 다출 그 PCR 검사하고 체온 체크해서 이상 없다라는 거 확인하고 데려왔는데 혹시나 뭐 잠복했다가 비행기 안이 추워서 갑자기 코로나가 발현됐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네, 근데 그거마저 폐지하기로 시작했다부터 시작해서 어제 나왔던 얘기가 중국 시장이 폭등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리오프닝 정책 올해부터 그러니까 한 두 달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쪽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르게 뭐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 달러가 그 5점에서 7.3대에서 훅 내리는 현상까지 나왔죠.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요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출발했고 그게 나머지 통화까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달러화가 이렇게 빠르게 약하게 되는 측면들 이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죠? 네, 유가가 급등하고 이런 유가도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가도 빠르게 반등하고 또 중국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벌써 92.4달러입니다. 네, 92달러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그러면 혹시나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였나? 라고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를 더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유가나 약간 모멘텀이 있을 만한 유가가 더 먼저 움직였다라는 쪽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중국 시장 이제부터 V자로 쭉 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걸렸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자리. 네. 55일선에 딱 걸리고 지금 그 이상으로 돌파를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요. 홍콩 H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상해종합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7.3 위안 돌파하게 되면 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몇 년 만에 최저치의 위안화를 기록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뭔가 시장 개입도 하겠지만 시장 개입과 함께 야, 전화 쭉 돌려서 주식 사. 이거죠. 좀 사. 좀 좋은 뉴스 나올 거야. 그러면 예,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중국의 그냥 충성스러운 네. 그냥 말을 잘 듣는 알겠습니다. 일단 사겠습니다. 따고 이러면서 사겠죠. 예, 사고 거기다가 뭐 이제 또 요런 게 환율 관리하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공매도가 꽉 찬 상태에서 공매도를 역공격하는 패턴까지 나오면서 함부로 공매도 치지 마라. 우리 홍콩 증시에. 네, 중국은 영향력이 좀 작으니까요. 네, 홍콩은 거의 공매도 놀이터판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네, 그래서 거의 다 숏만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어이쿠나 하고 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보는 이 상황을 봐서도 이게 안착해서 그러면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 3,100선. 여기가 중요한 선이고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이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나오고 있는 지표들 동향 쭉 보게 되면 예, 중국이 턴에서 강하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부동산부터 이게 영향을 끼치는 소비 심리까지 지금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이걸 끌고 그냥 3,100 돌파해서 다시
원자리로 간다. 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긴 거 쌍바닥인가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차트를 저런 자리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쌍바닥화돼서 움직이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쌍바닥이 만들어서 또 거쳐가야 될 관문 3100선부터 한 3200 엄청 두껍네요. 네, 이런 자리들은 앞으로는 숙제겠지만 당장은 뭐 월요일부터 요게 고점이 넘어가면은 신호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루머나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정부는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렇죠. 약간 또 개파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또 환율은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만 줄여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인상 때 줄을 거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12월 달 가서 점도표가 또 상향으로 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리고 또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거로는 4점 이제 4%죠. 그러면 12월 달에 50bp, 내년 2월 달에 25bp 하면은 4.75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그렇다고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는 하는데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고점 징후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올리긴 올리되 속도는 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달러의 강한 흐름들이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고점도 살짝 다 났습니다. 고점이 뭐 쌍곡강 만들고 이렇게 했다가 또 시도하네요. 엄청 강하네요. 하여튼간 달러는요. 예, 그래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109대 여기가 이탈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워낙 지금 달러를 저지할 만한 체력을 가진 통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계긴 합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가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강한 변화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14 요때는 저항이 크다 확인됐고요. 그러면 다음 109대가 인덱스 기준으로 깨지느냐 요거 봐야 되겠죠. 요거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깨면 안 되고요. 슬슬 이렇게 깨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워낙 급하게 움직였던 거 심리가 사라지는 쪽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단계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외로 지난주에 저희가 비트코인 코인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코인에 대한 변화, 그리고 코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코인이 생각보다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뭐 18,500, 25,50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제 21,500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최근에 또 코인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뭐 4조 달러어치의 공급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디서 뭐가 났는지 제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관심이 큰 쪽도 아니고 만약에 확인되면은 움직이긴 하겠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반영된 거는 달러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달러 강세 때는 반대로 쭉 하고 하락하죠. 달러 약세 때는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달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크고 시중 유동성과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도 큰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 약세라고 해서 지금 아마 지난번 22,500 여기 돌파해서 쭉 못 가는 게 유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과 거기다가 QT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금액은 들어오는 상황들은 과거 저희가 올해 상반기를 생각할 수준보다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반등이 들어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코인 쪽에서 매매한다고 주말에도 한번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지금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계는 여기다. 22,500 쪽에서 더 가기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고 보시면서 레벨업 된 거는 그거죠. 18,500에서 25,000. 그러면 25,000에서 22,500. 이런 단계죠. 그렇게 200 2천 단위죠. 2천 단위로 살짝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는데 따라가기 지금 그럼 21,500에서 한 1,000달러만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 1,000달러가 뭐 이거 한 개를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0.0 뭐 몇 개, 뭐 이런 수준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 일단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비트코인은 아직은 이제 신호는 괜찮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꺾이다 보니까 관심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아직은 자체적인 또 공급 얘기도 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위험 지표 쪽에서 좀 봐야 될 거는 빅스는 이제 더 이상 안 볼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에서 완연하게 그러니까 지난번 다시 한번 들어온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그나마 빅스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쪽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하게 떴네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닝 이코노믹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떠서, 네. 특히 지표들 보면 여기 미국 만약에 찍잖아요. 예, 갑자기 보여줘서 제가 이상한 거 찍었더니 여기 들어오네요. 네. 번역하셔도 됩니다. 번역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 안 맞네요.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련돼서 나중에, 나중에 번역을 하는 걸로 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국가를 미국 찍는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하는, 지금, 만약에 PMI 지수가 어떻게 되지? 딱 눌러보시면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또한 10년짜리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 딱 좋게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은 이런 걸로 자료 많이 만들고, 차트로 해서 뭐 이렇게 또 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빅스는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밀린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을 키우는 단계가 아니란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나마 한숨을 놓을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이렇게 되면 또 꾸준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공포와 탐욕 지수는 조금 지난번에도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일까요? 과연 이런 변화도 한번 영향을 끼치는 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뉴트럴 아직도 그리드네요. 네. 미국 시장 뉴트럴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그리드 쪽에 와 있다. 나스닥이 저렇게 빠졌는데도요. 전저점 터치하는데도 아직도 그리드입니다. 얼마나 더 빠져야 더 밀려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아마 다우지수 기준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썩 그렇진 않네요. 지금 어제가 뉴트럴이었네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주가가 오른다고 그리드 쪽으로 참 박하네요.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야 될 지표 같고 게다가 또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져서 오랫동안 간 기억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더 벌어졌네요. 네. 그러면 어제는 지금 2년물이 거의 이제 4.7대까지 갔다가 살짝 꺾인다고 하더라도 2년물 그러니까 단기물 지금 거의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 반영하는 수준까지 4.5, 4.7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0년물도 4%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경기 침체 나오면은 더 이상 4.5 이상은 10년 동안 안은 못 갈 거야. 못 갈 거야보다 그를 미리 선반영하는 관점들이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과거에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번 계속 볼까요? 한번 좀 장기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나왔을 때 보게 되면 이때가 지금 1월달이죠. 2000년 1월부터 지금 보게 되면 2000년 12월 1년 내내 여기 밑으로 꺾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요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런 어두운 색 부분들 여기에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1년 정도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기간이.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올해, 정확하게 6월달부터 들어갔거든요. 6월달, 7월달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6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1년이면은 뭐 거의 내년 6월까지 이러고 있나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시절이죠. 한 1980년도 때, 물가 폭등이 한번 나왔고 했었을 때 이런 수치, 난리를 폈네요, 이때도요. 이때 채권이 거의 사망했던 시절. 이쪽이 채권 가지고 손해 많이 봐서 참 극단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좀, 고도화된 경제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좀 오랜 동안 기간을 이 역전이 돼서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지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시도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라는 쪽인데, 이것만 보고 또 있기에는 또 좀 이게 개선되는 모습들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 이쪽도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미국의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안정적이다. 첫 번째로는 미국은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일단 은행은 대만은 불사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보다 그 어떤 외부 리스크나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게 한국의 은행들이죠. 그냥 저희 1차 금융이라고 하는 저희의 은행권들, 이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힘든 거는, 미국도 약간 영향을 끼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중소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중소형권 쪽이 조금 더 우려감이 높고, 지방은행들 쪽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1, 2위, 1, 2, 3위 뭐 이 정도 급은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냥 이렇게 사건이 터져서 잘 안 도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직접적인 자산 건전성의 문제는 없다. 근데 물론 중소형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은행들 1위권도 영향을 받죠. 받는데, 그러면 1위권 은행들은, 그러니까 수위권 은행들은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더 힘들어버리죠. 그걸 자꾸 열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고, 니네들 힘드니까,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쪽 친구들 힘드니까 자금을 각출해서 이쪽 친구들 좀 도와주게 하자. 근데 이게 약간 어불성설인 게, 잘못하게 되면 얘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저희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마련해봐. 근데 그래서 금융지주사한테 뭐 1조씩을 한다. 그러면 야, 정부에서 돈 지원하자, 이렇게 펀드 지원하자, 만들자고 하는데 돈 어딨니? 없는데 다 채권이나 뭐 이런 유동자산 좀 있는데요. 그러면 팔어. 그러면 결국에는 있는 거 팔아다가 다시 위에 거 빼다가 밑에 돌 메꾸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라도 자금을 각출해서 지금 힘든 중소형사 쪽으로 메꾸겠다라는 거면은, 결국에는 그 돌이 그 돌이고요.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신용 리스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아직 확대되는 기조가 나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부럽네요. 왜냐면 기축통화고, 그렇게 됐으면 달러가 강세로 안 갔겠죠. 이런 뭔가 이상징후가 나왔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을 때 아직까지 리스크와 관련된 쪽에 경계감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하는 요인들은 좀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빅스 안정되고, 거기다가 이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 더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 보여주고,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이제 좀 지수는 밀려도, 지수는 어차피 연준이 한마디 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이제 가동되는 게, 연준 의장 한마디 한다 그러면 한마디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한마디 시작한다가 중요하더라고요. 시작부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부 밀리는 이런 경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되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호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대로 대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별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차별화가 돼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이, 이제 중국은 지금 안정을 시도하는 단계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약간 좀 멀었겠지만 앞으로의 추세 확인하고 그 방향이 한국이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커버를 하겠지만, 지금은 차별화로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죠.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지금 아마 지금 9월달 들어서 10월달, 이거 9, 10월달도 공매도 금액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리면 아직까지 공매도도 있다라고 치게 되면, 공매도도 있는데 약간 힘에 기울게 된 외국인들 신규 매수나 쇼커버링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지금 순매수로 잡힌다.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이거
항복한다. 그러면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더 커지겠죠.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도 매수해버려. 그러면 같이 매수를 붙다 보니까 공매도 청산 쇼커버링으로 매수로 바뀌죠. 외국인들 꾸준히 지금 패시브 자금 살려고 매수로 들어오죠.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시장은 의외로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계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시나리오론 짜되 이게 나오나 안 나오는 매일매일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외국인들 이번에 MSCI 지수에서 중국하고 홍콩 판 게 지금 기준으로는 한 거기서 판 게 한 2, 30조 돼. 이걸 가지고 한국 시장 나눠서 인도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인도가 조금 더 크겠죠. 워낙 시총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인도 한 15% 사고 한국 5% 사. 그러면은 그 중에서 봐도 한 5조, 6조 이 정도 사.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지금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어지되, 이게 또 인덱스 자금이다 보니까 얼만큼 언제 또 탁 끝일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공매도 하는 쪽들도 이거 패시브 자금만 끝나면 우리 세상이 온다. 기다리자. 이를 악물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뉴스만 한 개씩 툭툭 튀어나오게 되면 쭉 올라가면 안 되겠어. 일단 포지션 정리. 그렇게 나오는 게 LG전자였죠. LG전자 요즘에 보면은 이런 패턴들. 네. 횡보하다가 갑자기 뉴스 이런 것도 공매도 잡기 위한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뉴스 막 흘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 같아요. 거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조직 개편을 해도 애플 얘기가 왜 나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쭉 하고 끌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거를 누가 당했죠? 네, 우리 열심히 살아왔던 기관분들. 네, 또 당하셨네요. 네. 좀 어떻게 열심히 공매도 이때 같은 경우 공매도 보다 보니까 LG전자는 매일 공매도 금액이 거의 총 거래 금액의 한 15% 2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여놓더니 우리 이제 10만 원대 해서 8만 원대까지 이게 20% 지금 수익이야 좋다고 하고 있다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잠깐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도는데 쭉 오르니까 어떡할까 팀장님 몰라 그냥 다 정리해버려. 쭉 정리해버리면은 10만 원대 공매도 잘 쳐갖고 근데 이것도 10만 원이 아니라 하락하면서 치다 보니까 공매도 단가는 내려가겠죠. 점점 더. 그러니까 이때부터 출발해서 만약에 9만 5천 원대 출발해서 7만 7천 원대까지 거기까지는 평가 이구로 자리 잡아봤겠지만 계속 밀다 보니까 아마 공매도 단가도 점점 더 내려갔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거의 그때와 그때 사이에 한 절반 정도라고 보게 되면 8만 5천 원대, 6천 원대 정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100주를 매도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산술평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번에 쫙 이런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매도 단가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손절도 들어갔겠죠, 여기. 쌤통입니다.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들도 공매도 했다고 차라리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조금씩 정리를 하죠. 라고 했던 게 외국인들 같고요. 예. 우린 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조금씩 티 안 나게 매수해 오다가 이럴 때도 또 급하게 대응 안 하잖아요. 우리 미리 대응했지롱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럴 때 10월 25일 날 보세요. 10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날입니다. 네, 요런 날. 이걸 또 죽겠다고 46만 이게 금액이죠. 예. 금액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정했고요. 예. 460억. 이렇게 팔더니 네. 이게 이렇게 또 바꿔버리는 이런 변화. 그러면 이날 25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25일이 8만 원대. 만약에 그때 집중돼서 공매도 했던 거, 이거 우리 빠지는 일만 남았어. 근데 이거 8만 8. 오히려 손해보고 정리한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주요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오늘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머지도 다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기 전에 하나 그거를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제가 언급드리고 관심을 갖고 이제 장기 계좌로 대응하자라는 쪽인데, 지난번에 이제 종목들 쭉 말씀드리면서 보다가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아직 관망, 그러니까 보초병 정도만 그러니까 보초병 정도면은 제 기준에는 이게 계좌에 없으면은 체크가 안 되니까 갖고 있을 정도. 그러면 한 주도 좋고 두 주도 좋습니다. 저는 해봐야 2, 3% 정도만 갖고 있는데,
애플, 테슬라 다소 손해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쓸 정도고. 네. 근데 애플로서도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빼고요. 의미는 비중으로 갖고 있다. 요거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거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로나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많이 혹시 같이 매매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많이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대죠. 예, 고점대에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주가보다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뻔하게 이런 회사들의 탱커선의 특징은 운임 저렇게 높고 그러면 이게 후행적으로 당연히 실적에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먼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실적을 선행해서 그거를 안고 움직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아니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한다. 주가가 어떻게 변하죠? 네. 솟구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없는데 아유 지금이라도 저걸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할 걸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혹시나 또 실적 발표 전이나 아니면 또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또 눌림목 나온다. 그런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가능하고요. 스콜피오 탱커스도 마찬가지죠. 이건 먼저 신고가 나오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갈 길이 좀 멀지만 과거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거는 가장 안 좋을 때 상장했거든요. 안 좋을 때 이게 변경상장이었던가 그랬을 텐데 좀 그때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결국에는 쭉 하고 돌아오고 있다. 네. 이거는 목표가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서 보고요. 트랜스오션. 와, 네. 혹시 따라하시면 아니 저는 이거를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니까 연합인포맥스에서도 말씀드리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815 머니톡에서도 뭐 탱커선 얘기하면서 시추 장비 관련된 얘기 이것도 한번 했는데 갑자기 네 몇몇 분들이 트랜스오션 감사합니다라고 뭐 채팅창에 올라올 정도면 야 참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슬쩍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겠다. 뭐 조심? 네. 참 이제 어깨가 막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이에 뭐 안주 좀 얘기했다가 빠진 종목들 가지고는 또 원망 많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 종목을 사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미국 계좌에선 수익이 가장 많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이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제 9월 달 말 10월 전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 있고 근데 뭐 가야죠. 그리고 하나 문제는 지난번에 스콜피오 탱커스가 아니라 울프 스피드 이거는 손절 예, 말씀드렸고 지금 남은 게 온셈인데 와 이것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그냥 훅 한 9%인가 10%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돌리다가 어제 같은 날 다시 확 돌리고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지금 핫한 섹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쪽이 없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가 보여준 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력 반도체 이렇게 쓰기 시작해. 근데 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모든 모빌리티에 들어가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제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국내는 SK SK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넥실리스가 아니고 실트론, 예, SK 실트론이 준비를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국은 좀 늦은 것 같고요. 미국은 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대장 이쪽인데 실적 발표 안 좋게 하고 4분기 때 4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차나 IT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약간 B2B로 움직이는 쪽 있죠. 그러니까 B2C로 움직이는 쪽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항상 뭐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소비 시즌이니까 좋은데 B2B로 만드는 쪽은 왜냐면 4분기가 안 좋은 게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은 게 그거 끝나고 다음을 준비하거든요. 3분기 더 빠릅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쪽은 비수기잖아요. 그런 쪽의 실적들이 B2B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전력 반도체다 보니까 B2B 성격 쪽에 자동차도 뭐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차 한 대 사줄까? 뭐, 예, 그러시면 땡큐죠. 예, 땡큐인데, 그런 쪽에 이제 소비가 나갔다가 약간 정체가 되는 시기가 1분기까지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차를 1월 달에 계약하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은, 그때보다 뭐, 차 보러 다닌다, 차 산다 하게 되면 겨울보다는 뭐, 2, 3분기가 더 낫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재고 조정이나 위축되는 흐름들 얘기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훅 밀렸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쪽에서 돌아오죠. 지금 이쪽은 갖고 계신 보유입니다. 본세미는 지금 단계 말고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할 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의 전환보다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선도적인 입장이 선도적인 그래도 4분기보다 그러면 4분기 그런 거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4분기 발표할 때 좀 움직이다가 그때 또 한번 꺾이겠죠. 그러면 그때가 매수기일지 몰라도 그 꺾이고 나머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예, 미국에 필요한 섹터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서 지금은 네볼러스도 좀 이거는 일단은 뭐 갖고 계시면 보유만 할 정도로 아직 사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시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만 집중돼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저는 하는 게 그냥 뭐 방치하느니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고 코인은 그냥 돈 넣어놓으니 그래도 이런 거 좋아 보이니까 사놓은 정도. 그리고 코인은 트레이딩 개념이지만 이거는 그냥 사놓고 좀 기다려보는 정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장기 계좌에 사시라.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거기 주식 매매하는 계좌 있으면 헛갈립니다. 벌써 관심 종목에 뭐 외국 이런 회사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은 팔 수는 없겠네요. 장중에 다행히 팔 수는 없겠지만 괜히 종목들 쭉 많아 보이니까 좀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FMC 이후에 뭐 연준의 선택이니 이런 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실 거고 지겨울 거고 그래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년까지 해서 뭐 점도표를 뭐 가봐야죠. 네, 그냥 뭐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기회 되면은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매크로 하려고 원래는 매크로도 같이 다루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목이나 지금 뭐 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준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드리면 뭔가 마지막 끝을 부여잡고 아니야 정신 차려 우린 지금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해 오르면 안 돼 왜냐면 자산이 커져서 소비가 살아나면은 우리 물가를 잡는데 방해가 돼 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지금 똘똘 뭉쳐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속도가 우리 너무했다 75bp씩 한 4번 뭐 좀 있으면 50bp까지 하면 와 갑자기 제로에서 5% 4%대 중반까지 훅 들어오는 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 내년에 우리 가면 더 힘들어져. 더 고민스러워져.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금리 올려놓고 내년에 경기 침체한다 그러면 이거 다 연준 탓이야 뭐야 뭐 또 얘기가 많아질 텐데 욕 들을 자신 있냐?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미리 약간 약을 약, 약을 치는 과정들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악역은 내가 한다. 예.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 그럼 너가 할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은 내가 한다. 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지들이 주문을 해놓고 지들이 지금 연준 의장이 그렇다고 이번에 뭐 선거에 뭐 전혀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물가를 잡아야죠. 잡아야 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주문했는데 약간 역풍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와 모기지 봐라 뭐 물가 올른 건데 거의 근데 원래 물가는 오르면 안 떨어지는데요. 그거를 좀 너무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에 현명한 미국인이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번 사태를 물론 물가가 올랐지만 내 임금도 올랐긴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빠르다 보니까 좀 줄어 보이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라면 지금에 나오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없나요, 지금? 임금도 올랐고 일자리도 지금 충분합니다. 그런 거에는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나라는 난리예요, 난리. 네, 다 거기에 맞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 주식 때문에 머리 아프고,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솔직히, 한국인인 게 낫죠. 저희가 북한에서 태어났었다든가, 아니면 뭐 스리랑카, 아프리카 뭐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
네, 그거에 비해서는 나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위를 보면 또 끝도 없지만 밑을 보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위를 보고 계속 저희는 위를 보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위라기보다 앞으로를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위를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저 정도까지 돈 벌어봐야지. 이재용 뭐 이런 거. 네, 저 정도까지 돈 벌어봐야지. B랑 김태희는 뭐 5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는데 그 정도?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진짜 네, 뭐 점심값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다가 어디도 좀 올라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쓸 거 쓰고 애들한테 집 한 채 정도까지 사줄 정도 됐으면은 그 이상은 더 뭘 바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더 뭔가를 크게 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이 정도 돈은 벌어보고 죽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가 이제 안정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부터 내가 뭐 악착같이 더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된 것도 감사하다. 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또 이런 뭐 만약에 뭐 사고를 쳐서 뭐 방송 활동이나 대외 활동 못 한다. 뭐 그렇게 무슨 사고를 칠까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돼서 뭐 우선 자이든 타이든 뭐 다 정리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내가 제 수중에 딱 1,000만 원 남았다. 모든 게 다 정리돼서 1,000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이 내 계좌에 딱 1,000만 원 남겨가지고 뭐 어디 이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볼 것 같아요. 그냥 꾸역꾸역해서 이걸로 끌어내서 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 7년 걸리면은 또 이제 이거 너무 이런 얘기를 때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기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뭐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거. 그게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무슨 뭐 심각한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만약에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도 거래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그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뭐 충분히 말씀드렸던 툴이나 뭐 시장 뷰나 아니면 시장을 어떻게 하는 자세, 뭐 종목들을 뭐 이런 것만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아직 뭐 한 30대 중반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퇴직을 앞두셔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이나 뭐 이런 대외 생활 안 하고 저도 원래 말씀드렸듯이 그냥 정리해서 저 지방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편하게 매매하고 뭐 그리고 또 그냥 좀 근처 좋은데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근데 하지만 제가 주중에는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내가 노동을 안 하게 되면 그 노동의 가치나 아니면 지금 실생활과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뭐 소도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간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뭐 뽑아줄지 모르겠지만 한 서너 시간은 하고 싶었습니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거에 관심 있고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약간 또 유통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안 갖춰놓고 그냥 박혀서 뭐 하다가 여행만 다지고 뭐 이러면 절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제 주식을 이제 저랑 좀 한 이제 요금 체계가 바뀌었죠. 네, 수강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어 번 정도, 한 1년 정도만 같이 하시게 되면 이제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이제는 뭐 주식을 줄여야겠다, 늘려야겠다 뭐 이런 것도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면 이제 졸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툴을 가지고 또 내 쌓은 기술을 가지고 제가 퇴직하시고 어떤 한 9시부터 3시까지는 출근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매매나 여러 가지 시장을 이용해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긴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약간 육체 노동과 가미된 걸 하셔야 안 늘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단기 매매 많이 하고 돈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뭐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약간 눈이 퀭해 보이세요. 저도 그런데 땀 얘기할 때는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늙는 게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보여져서 좀 서글프기는 한데 근데 그분들은 그냥 매매만 하고 뭐 편하게 뭐 산책하고 뭐 운동 뭐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러고 약간 좀 새로운 트렌드 얘기를 하게 되면 잘 못 알아봐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생각들. 결론은 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딴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쭉 흘러가는 네, 예, 상황입니다. 네, 또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따라가기 위한 맞춤 전략들 여기서 아까 ETF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관심 종목에 요 세 개 넣어놓으세요.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버스보다 약간 방향성 단기 방향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압축하기 위해서 만든 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못 따라가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선물은 한 5배 정도의, 5배 정도의,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가져가는데 이건 2.5배.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드 번호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거에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요거는 시장을 한번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12630 이거조차도 시장을 좀 못 따라갑니다. 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시장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수는 조금 더 위쪽. 근데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좀 약합니다. 이제 막 55일선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지수를 못 따라가네 하는 느낌이 나서 예, 그런데 그래도 폭은 좀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버스 2X도 지금은 지수를 못 따라갑니다. 보니까 이제 2X 예, 고버스 예, 252670 이것도 보면은 지금 동향들이 약간 이제 55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둘이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움직이는데 아직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왜곡된 게 있겠죠. 지수가 왜곡시키는 거는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 빼고. 예, 그리고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예, 잘못 눌렀네요. 2차전지 쪽에서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고 싶은데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305720.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구성 종목들을 확실히 확인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따라가기에는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과 거의 그나마 지금 각도상으로 비슷하죠. 물론 자리는 먼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패턴들은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요 패턴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다 보면은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유사한 거는 거의 LG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다는 쪽으로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의 대용으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보자란 쪽에서 같이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은 어떤 때 들어갈 거냐면요. 이번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공화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부정적인 뷰나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보다는 투자 심리잖아요. 이것도요. 그게 또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출렁임이 나온다. 그런 때 한번 이용해 보면 되겠죠. 그런 땐 2차전지가 최근에 또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를 이용해서 종목들 그렇다고 LG에너지 솔루션 사기도 그렇고 그러면 ETF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돈 있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ETF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지금 거래하시는 증권사 홈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레버리지 ETF를 위한 교육, 뭐 아니면 ETF 교육 이것만 치셔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거를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4시간짜리였나 3시간짜리였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그냥요. 그때는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초기여가지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또 무슨 뭐 시간이 많이 늘렸다 그러면 내일 일요일 날 시간 되실 때 그거 쭉 들어보시고 이수하게 되면 바로 ETF 매매할 수 있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거를 또 신청하는 칸이 있어요. 레버 ETF 신청하는 칸이 있다 보니까 그거 제가 증권사마다 다 달라서 모르시면은 이수는 먼저 해놓으시고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바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월요일 날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자. 그리고 세 개는 시장에 따라갈 수 있게 제가 혹시나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공지사항으로 이런 거 안내드릴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현재가 매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흐름들 따라서 갈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코덱스 200 그냥 그렇게 쓸게요. 뭐 굿버스 뭐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선물 인버스 2X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시장을 약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해지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주식 비중은 50% 밑으로 또 확 그러니까 줄여가는데 또 시장이 좀 그렇다 그러면 줄이다가 약간 공격적인 것까지 해보겠다 그러면 이것까지 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ETF는 지수형 ETF는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갈 때까지는 쭉 가면 안 되고요. 갔다가 어느 정도 한 시장의 흐름들 봐서 요 정도면 됐다라고 싶을 정도면 뭐 2, 3일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도 좋고 됐다라고 하면 바로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괜히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선물 같은 경우는 저게 있어요. 그 2월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는 게 12월 물이다. 그러면은 내년 3월 물 거래될 때 이걸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도 교체 비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영향 끼치게 되면 그대로 가게 되면 조금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빼고 그냥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냥 타이밍에 맞게만 대응하고 빠지는 정도 그런 쪽으로만 이용을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매수해서 뭐 이걸 레버리지가 2배 갈 때까지 놔둘 거야 이런 전략은 추구도 없고요. 차라리 종목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시장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첫째 ETF를 이용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게 네, 써놔야죠. 예, 1번 네,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모도 높은 종목을 대응하겠다. 이게 어제 인포백스에서도 이, 여기 목 위에 여기까지 나와서 얘기할까 하다가도 제가 왜 합니까? 그런 데서 할 필요 없죠. 네, 그런 데서보다 제가 챙겨야 될 때는 에어클래스라서 보니까 내가 여기서만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그래야 네, 그래야 같이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종목 얘기나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다 하죠. 요거를 종목을 어제 한 2-3시간 쭉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확인되는 게 일단 볼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최근에 공매도 잔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많은 흐름들 지금 보면 가장 1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거의 이쪽이죠. 약간 리오프닝 쪽에 집중돼 있고 거기다가 롯데관광개발 부채 비율 봐라 400% 쟤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만만하게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됐죠? 어제 쫙 하고 폭등 정도까지 했습니다. 밑에서 쫙 올라왔습니다. 이거 원래 이때도 보면은 이 정도일까? 물론 롯데그룹도 아닌데 롯데랑 같이 결합돼서 이런 뭐 얘기도 좀 드렸지만 이거 공모전 작품이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도 이때 아마 지금 7%대에서 비중이 한 거의 10%대까지 늘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갔거든요. 이게 아마 요때쯤인 것 같아요. 요때쯤부터 계속 눌리더라고요, 공매도가. 그래서 참 진하다. 저걸 저렇게 하다니. 그랬더니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안 되겠다. 마지막에 따라온 애들 다 죽었죠. 지금 죽었다기보다 손해로 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처럼 아까 LG전자도 말씀드렸죠. 또 하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것도 실적 잘 나오고 있어서 잘 나오고 이거 우리 어떡하지? 라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한번 딱 전환시켜주고 공원에 주르륵 들어오는 이 더러운 이런 모습들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 좀 안정받다 보니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쪽이 공매도 치는 쪽이에요. 가장 지금이 이거 공매도를 좀 어정쩡하게 친 것 같은데 청산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이런 게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 가차 없죠. 이거는 벌써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4,600원대 매수 그러니까 4,600원대 공매도를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4천 만약에 한 계산하기 쉽게 4,700원에 공매도 들어갔던 거 지금 기준으로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6,400원에 사줘야 돼요. 주당 600원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공매도들은 비용이 들어가죠. 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자 비용 이것도 차입이다 보니까 차입 대차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대차 쪽에다가 또 저걸 줘야 되죠. 그거에 걸맞는 이자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거 손해 막 심한 거죠. 네, 이렇게까지 시장이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겠다. 한쪽에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나 흐름들을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뭘까?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표시된 게 약간 그 최근에 탄력받아서 공매도를 잡아먹었던 패턴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OCI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거 공매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왜 이쪽을 선정을 안 했냐면은 이거는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약간 좀 순간 선거 이후에 좀 흔들리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신재생 이쪽은 좀 그 이유를 봐야 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오히려 상원을 유지했다 그러면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또 올라가 그때만 아마 호재라고 인식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이런 종목 봐야죠. OCI 같은 거 봐야죠. 왜냐면 공매도가 그때 먼저 쭉 들어오다가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일단 청산 거기다가 그거 되는 거 보고 매수.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이제 쭉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사고 있고 거기다가 힘겨루기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딱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앞서 LG전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는 LG전자는 뭐 애플카가 아니라 그냥 저거에 당했다. 쇼커버링의 이슈에 따라 당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다가 쭉 들어오다가 잡았다 요놈 이렇게 기관 공매도 잡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OCI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좀 찝찝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할까 그런 걸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두산퓨얼셀도 최근에 한번 움직였죠. 네, 그렇게 쭉 보는 과정 중에서 이것도 눈에 들어요. 서진 시스템. 네, 이것도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왜 이제 코스닥 쪽입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은 지금 관심은 있어요. 이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쭉 나오는데 외국인들 쪽에서 일단 좀 정리해야지라는 시각이 아직 안 보이고요. 한번 좀 보였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여지고 게다가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쪽, 배터리 부품 쪽 이쪽에 ESS 부품 쪽 이쪽에 상당히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명신산업 말씀드렸듯이 이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그때 언제였죠?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는 과정들이 공매도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개연성이 있어요. 공매도 청산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몇 가지 더 포함시킨다. 그러면 아까 서진 시스템,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청산 대기로 여기도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명신산업 여기 들어와 있죠. 네, 그런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일단 눈에 보시되 제가 고른 세 종목은 뭐 이거 혹시나 관심 있으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한번 놔두고 한 50종목인데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저기 금융투자교육협회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상위 잔고 종목부터 그냥 다운받으면 엑셀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코스피 제외 뭐 아니면 뭐 비중 높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소트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뭐 제가 따로 뭐 만든 그게 아니라 좀 그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선정한 거는 일단 세 개입니다. 네, 그래서 HMM. 네, 저거 무슨 아이고 지금 컨테이너 선오님 떨어지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그거를 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아유 뭐 그럴 거야 싶어서 기관들 보세요. 네, 그냥 악랄하게 매도하고 있죠. 네, 이렇게 공매도 쭉 들어서 저거 할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쯤 돼서
아마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실적 발표하고 한번 실적 발표 두 가지 이슈인데요.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닌 이상 지금 PER 계산하게 되면 1.2배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1.5배. PER 1.5배. 그리고 PBR 0.8배 뭐 그리고 또 현금 꽉 많죠. 게다가 또 정부의 HM의 뭐 매각 이슈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한 번은 확 뜰 이런 단계 됐죠. 이런 것처럼 한두 번 이렇게 빠바박 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안쪽에서 그거를 만약에 실적이 좀 적자거나 진짜 좀 그러고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그 실적 가지고 발표된 다음에 그 밑으로 미룰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민은 실적이 생각보다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뭐 아마 피크아웃 지금 나오겠죠. 지금 벌써 1분기가 피크아웃 2쭉 하고 부진하게 나올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에 반대는 주가는 그러면 부진한 좀 피크아웃 실적 나온다고 해서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안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런 거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효성첨단 소재 이쪽도 효성그룹 요즘 뭐 자금 악화되는 얘기들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럼에도 실적이 떨어지느냐 그냥 이 정도는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피크 올해 좀 3천억대 내년엔 또 4천억대 이건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니까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피크아웃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죠. 네, 그것도 하락한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는 횡보가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은 먼저 정리를 좀 들어가고 있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가까이 있다가 누가 당할까? 네,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이 당한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또 여기 55일선 북 근데 이런 종목들 또 있다. 먼저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DL 이것도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부진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순익 뭐 지금 다 DL 뭐 태용건설이니 뭐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찬가지로 PER 1.5배 뭐 이제 아니 적자가 혹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도 PER 3배입니다. PBR 0.3배. 뭐 청산시키세요. 이럴 거면은 뭐 이렇게 둡니까? 그냥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데 6만 원대가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여천 NCC죠. DL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은 또 한번 턴할 때가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패턴 보니까 그 55일선 지지로 나오고 물론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패턴의 변화를 조금 좀 바꿀 가능성이 최근에 잡았다 요놈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자. 그래서 결론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거 좋습니다. 딱 어디를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55일선 밑에 있는 쪽은 거기 아시죠? 다 밑에 있을 때 모멘텀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첫 번째 55일선 엔벨로프 1차, 2차 마찬가지로 그러면 HMM이 갑자기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샀습니다. 샀는데 갑자기 무슨 뭐 정부의 또 매각 얘기 뭐 나오면서 또 집 한 22,000원까지 이거를 뭐 HMM이니까 누가 살까요? 한화는 관심 없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자금 많이 됐고 그러면 현대? 예, 현대도 지금 뭐 돈 쓸 때 많으니까 뭐 그러면 또 어디 쓸까요? 그래서 또 매수 얘기가 나오면서 저 지분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22,000원대 여기가 저항으로 자리 잡고 거기까지 빨리 올라온다. 매도입니다. 예, 정리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 순차적으로 아니면 내가 100주를 샀습니다. 18,900원에 100주를 샀고 그러면 일단 저 같으면은 30주 19,900원에 여기죠. 55일선 저 걸어놓고 그 다음 자리 25,000원에 또 20주 걸어놓고 그러면 50주 나간 거죠. 나머지 50주는 여기다 걸어놓고 22,100원. 근데 쭉 올라오는데 여기 정도 거만 25,000원대까지만 오고 장중에 살짝 올라왔다가 꺾인다. 그냥 종가쯤에서 다 주세요. 그냥 1차 인빌로프쯤에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손절가는 생각보다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직전 저점 때 이탈한다. 이런 자리 이탈한다. 그러면 17,500원입니다. 그 저가로 아니라 종가상의 지금 종가상의 지난 저점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효성첨단 소재도 이제 그런 쪽이죠. 이거 지금 다시 신고가 떨어진다? 그럼 그것도 손절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요 단계 35만 원대, 37만 원대 이게 또 대응할 자리들이죠. 그런 거 보시고 가시면서 DL은 조금 다르죠. 요거는 움직이게 되면 좀 탄력 받을 것 같은데 뭐 제 마음 같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최종은 6만 5천 원, 7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가면 딱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저가는 손절이죠. 어쩔 수 없이 또 보고 직접 저점을 샀는다 그러면 여기도 5만 8천 원대도 좀 봐야 돼요. 좀 부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2300선 넘어가서 좀 가는 것 같은데 뭘 대응해?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교육 받으시고 코덱스 레버리지, 두 번째 공모전 많은 종목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표를 어디 올릴 때가 있을까요? 네, 올리게 되면 제가 올릴게요. 그러면 저희 이번 시황 영상 보면 그 밑에 PDF 파일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혹시 참고하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반적인 전략은 일단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완전히 탄에서 이제부터 V자 반등,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2300선을 확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두 가지를 채워놓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 다 하고도 주식 비중 50% 이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한 70%대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이런 상황 쪽에서 못 따라가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간신히 현금 마련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딱 그것만 생각해주세요. 현금 30%는 꼭 지금 중기적으로 보수적인 입장도 아직까지는 버리지 못했는데, 현금 30%까지 다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30%는 항상 두려고 생각합니다. 두고,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또, 대응하는 거. 또 요즘에 보니까 단기 매매 쪽에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기 매매 이따가 살짝 더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매매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짧게, 아니면 오늘 보니까 괜찮은데 매수되고 괜찮아. 오늘 잘 산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 해서 3일 내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815 임 대표님은 저보고, 몇 시간이냐? 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갖고 있는 게 단기 매매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샀는데 5분 뒤에 갑자기 시세가 쫙 나온다. 예, 해야죠. 이것도 그냥 팔고 또 대응해야죠. 그거보다 얼마나 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세가 빨리 확인돼서 저희가 움직일 정도로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단기 매매의 핵심은요. 근데 저희가 봤던 게 3일 이상까지 넘어갔는데 잘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생각됩니다. 3일 내에 제가 생각했던 패턴들이 맞아가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깨질 때까지 보이죠. 흐름들 이탈될 때까지 보이죠. 근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많이 올랐는데 저희 엔빌로프 이쪽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매도죠. 그런 거 빼고는 한번 또 체크해야 된다. 보자. 라는 쪽으로, 종가상으로는 계속 30%는 유지해가면서 지금 현금은 아끼자. 또 만약에 이러다가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되고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되는데 또 대응할 게 현금이 전혀 없다. 이것도 문제가 크죠.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회복은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회복돼서 이제부터 V자 반등, 이거는 잘 모르는 상황 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대응하면서 따라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일정을 살짝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만 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에너지 쪽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유가가 빠진다던가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때 화석연료 에너지 쪽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흔들린다,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반등 가면서 반대로 빠진다, 이러면은 또 그 저점을 이용해서 노릴 것 같고요. 반대로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공화당이 상원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밀린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제가 보기에는 매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시잖아요. 예, 안 좋다고 하면서 악재가 도출돼서 이런 엔빌로프 안쪽까지 들어온다. 이런 거면은 노려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 정도로만 보면서 중간 성격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의 PPI 발표되고 10일날 미국의 CPI,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주엔 2개가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즉 주초에 한 번, 주말 부근에 한 번 또 있습니다. 맨날 무슨 이슈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미국의 CPI 발표되고 나면은 12월 달에 CPI 발표될 때까지 이슈가 특별한 게 없네요. 그 중간에 15, 16일 날 또 G20 정상회담 때 혹시나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웃으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뭐 좀 나가서는 회담 나오지 않을까. 또 러시아 푸틴도 오나요? 네, 뭐 오게 되면은 또 거기서 혹시나 무슨 얘기들, 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지정학적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있을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뭔가가 변화가 되게 되면 뭐 이런 얘기. 그때는 또 볼 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12월 한 중반까지라도 아직은 이슈가 좀 많이 남았다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그럼 12월 달 일단 늦게 FOMC 회의다 보니까 이거라면 좀 안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럼 미국 시장에서 그때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견조한데 다시 10월 중순 이후에 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서 이런 것도 일정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뭐 기업 실적 발표나 이런 자잘한 거는 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월요일날 8.15 머니톡에서 항상 제가 월요일 코너는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지고 혹시 사볼 조목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데 뭐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렵지만 좀 헛갈리지만 그리고 또 2350대 부근에서 또 전략 짜기도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 맞춰가자 하는 전략은 이 정도라는 거 보시고 같이 또 대응을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저희의 또 꽃다운 꽃. 네. 주간 투자 전략의 핵심. 네. 종목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